나는 매일같이 배우고 발전한다. 안녕하세요. 앤디의 부동산 랩 앤디입니다. 자, 오늘은 새로운 주제를 가지고 여러분에게 다가서려 하는데요. 얼마 전에 한국감정원 3월 22일자 보도자료를 보니 그 화성에 새로운 모멘텀 시그널이 보이는 것 같아서 여러분하고 같이 공유를 해보고자 합니다. 네, 1년의 매매 가격 지수 변동률 추이를 보면 서울을 비롯한 수도권의 흐름은 지속적으로 상승세를 유지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여기에서 좀 더 자세히 들여다보면 수지 지역 같은 경우 좀 많이 핫한 상황인데요. 최근에 투자자들 뿐만 아니라 실거주자 수요가 한꺼번에 몰리면서 이러한 모습을 보여주는 것 같습니다. 또한 3월 22일자 한국감정원 보도자료를 보면 특이한 상황이 화성시 흐름이 눈에 띄는데요. 이것에 대해서 한번 같이 얘기를 해보고자 합니다. 자, 그래서 오늘은 동탄 신도시 상승 시작인가 라는 주제를 가지고 같이 한번 얘기를 좀 해보려고 합니다. 자, 한국감정원 3월 셋째 주 매매 가격지수 변동률 추이를 보면요. 수도권은 전체적으로 0.07% 전주 대비 상승을 하였습니다. 이 중에서 서울은 0.11%, 경기도는 0.05%, 인천은 0.02% 상승을 하였는데요. 보시면 서울 같은 경우에 마포, 동작구 중심으로 오름폭이 있고요. 그 다음에 경기도 지역권을 보면 하남시, 그 다음에 수정구, 분당구, 화성시가 이제 이렇게 모습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안성시 같은 경우에는 하락폭이 좀 큰 상황이고요. 네, 그래서 경기도 곤역 매매 가격 지수 변동률 그림을 보게 되면 여전히 분당이 핫한 상황입니다. 전주비 0.64% 상승. 소위 많은 분들이 분당 집값이 미쳤구나 라고 말들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여기에 더불어서 하남시 0.37%, 수지 0.35%, 수정구 같은 경우 0.26%, 자, 화성시 0.28%의 상승률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유심히 좀 보자면 이 지역이 이제 경부 고속도로 축선상인데 이런 지역이 상승률이 좀 눈에 띄는 상황입니다. 안성시 같은 경우에는 하락률이 전주 대비 있는데 이 지역은 아직까지는 공급 과잉의 여파가 있고 이를 극복을 못하고 있는 상황인 것 같습니다. 사실 화성시 같은 경우에도 공급 물량이 많이 있죠. 자, 올해 역대급의 그 입주 물량이 예정되어 있고 지속적으로 입주되고 있는데 그런 상황에서 화성시가 이렇게 상승률을 보여준다라는 것은 어떻게 봐야 될까요? 그래서 화성시를 한번 눈여겨 보려고 합니다. 자, 화성시 하면 대부분이 현재 이 동탄 신도시 물량이죠. 자, 그러면 이 부분들에 대해서 좀 더 한번 깊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래서 화성시 전체의 입주 물량을 한번 조사를 해봤습니다. 2013년도부터 2020년도까지의 흐름인데요. 보시면 2013년도, 14년도 같은 경우에는 2300세대 수준으로 평이했었습니다. 그러다가 2015년도 보시면 갑자기 23,000대, 3000세대로 입주 물량이 큰 폭으로 증가를 하게 되는데요. 그 이유는 동탄 이신도시 시범단지에 우남 퍼스트빌, 포스코 더샵, 하나 꿈의 그린을 필두로 해서 입주 물량이 시작이 된 거죠. 그러다가 2016년도에 12,000세대 수준, 2017년도 25,000세대, 2018년도 올해에는 34,000세대가 입주가 예정이 되어 있고 현재 열심히 입주를 하고 있는 상황이죠. 자, 그러다가
2019년도에는 13,692세대 수준으로 입주 물량이 어느 정도 감소를 하게 됩니다. 그러면서 2020년도에는 거의 입주 물량이 바닥을 다지게 되는 거죠. 입주 물량이 급감하게 됩니다. 정리를 드리면 2018년도 그 화성시 전체의 입주 물량 정점을 찍습니다. 34,278세대. 그러다가 2020년도 입주 물량의 바닥이죠. 거의 바닥이라고 보면 되는 거죠. 428세대. 자, 그래서 이 장표에서 저희가 얻을 수 있는 그 시사점이라고 한다면, 자, 공급은 올해 내년까지를 마지막으로 해서 앞으로는 큰 이슈가 없을 것으로 보여집니다. 자, 그렇다라고 한다면 2020년도부터는 수요와 공급의 법칙에 따른다라고 하면 공급은 급감을 하게 되면 수요는 적정 수준의 그 수요가 있겠죠. 그렇다라고 보면 가격은 안정화될 뿐만 아니라 지속적으로 상승이 되지 않을까, 이렇게 예측을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입주 물량, 공급은 알겠는데, 공급의 흐름은 어느 정도 이해를 할 수가 있겠는데, 자, 그렇다라고 하면 이 많은 공급들이 제대로 소화가 되고 있는 것인가 라는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한번 짚고 넘어가야 될 것 같습니다. 다시 말하면 2017년도에 25,000세대, 2018년도에 34,000세대, 이 많은 입주 물량들을 화성시에서 제대로 소화할 수 있는 것인가 라는 의문을 제기를 할 수 있다라는 거죠. 자, 그 부분에 대해서 저는 나름 조사를 해봤는데요. 제 화성시 주변의 세대 이동 흐름을 조사를 해봤습니다. 과거 1년, 그러니까 2017년도 1월부터 18년 1월까지의 세대 이동의 흐름이거든요. 보시면 화성시 순유입이 26,662세대입니다. 보시면 수원시가 6,190세대로 가장 많았고요. 용인시가 2,766세대, 안산시가 1,931세대, 이외에도 많은 지역, 성남, 오산, 평택, 의왕, 군포, 안양, 시흥, 부천, 부평, 서울, 고양시까지 많은 지역에서 화성시로 이렇게 전입을 많이 들어오고 있죠. 그래서 앞장에서도 봤는데, 자, 앞장에서 보셨으면 2017년도 25,000세대가 입주 물량이었습니다. 근데 과거 1년 순이입을 보면 26,000세대, 얼추 그 숫자가 맞는 거죠. 그러니까 2017년도에 입주했던 물량들은 거의 다 소화가 됐습니다 라고 볼 수가 있는 겁니다. 저는 그렇게 보고 있고요. 자, 그 다음에 이제 관전 포인트는 올해 입주 물량, 내년 입주 물량을 얼마나 빠른 속도로 이거를 소화할 수 있느냐가 중요한 포인트가 되겠죠.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매주, 매달 이렇게 체크를 해 나가는 것이 중요하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자, 이 세대 이동 흐름 그림을 보면 개인적으로 참 화성시, 그러니까 신도시의 위력을 실감을 하게 됩니다. 작년 한 해 25,000세대의 입주 물량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주변 지역에서 이렇게 많은 세대들이 화성시로 유입이 된 걸 보면 참 쉽게 생각을 할 수가 있을 것 같아요. 좀 더 이제 쾌적한 주거 환경, 그 다음에 신도시가 주는 프리미엄들을 영유하기 위해서 아무래도 상대적으로 여건이 안 좋은 지역에서의 이동이 많았던 것 같았습니다. 그러니까 우선적으로 특히 이제 이동 거리가 짧은 수원, 용인, 안산 이런 지역에서 화성으로의 유입이 많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자, 그리고 또 보면 서울, 특히 강남에서도 많이 이 화성시로도 서울, 강남은 이제 좀 더 확인해 봐야겠지만 서울뿐만 아니라 그 고양시까지도
많은 사람들이 화성시로 넘어왔었습니다. 자, 이런 부분을 볼 때 빠른 시간 내에 이러한 입주 물량들이 소화가 되고 있구나라고 보실 수가 있습니다. 자, 그래서 자, 말씀을 드렸다시피 수원, 용인, 안산 이런 지역들로부터의 그 유입이 많았는데요. 자, 그렇다면 이들 지역의 가격 흐름은 어떨까라는 궁금증이 생기더라고요. 그래서 나름 한번 조사를 해봤습니다. 예, 이들 지역의 2017년도 1월부터 3월까지 올해 3월까지의 매매 가격 지수 변동률을 조사를 해봤습니다. 자, 화성시가 여기 그 파란색 그래프고요. 그 다음에 수원시가 그 오렌지색 그래프, 그 용인시 수지구가 이 노란색 그래프입니다. 자, 용인 같은 경우에 굉장히 큰 지역이죠. 뭐 수지구뿐만 아니라 기흥구, 처인구 3개 구를 포함한 인구 100만 이상의 큰 도시죠. 그렇기 때문에 용인시를 통으로 말한다면 큰 인사이트를 찾기가 쉽지가 않기 때문에 우선적으로 수지구를 한번 뽑아봤습니다. 수지구가 최근에 가격 변동폭이 있었는데 이런 부분들을 한번 설명을 좀 드리고 싶었거든요. 자, 다음으로 안산시는 파란색 그래프로 표시를 했습니다. 자, 보시면 대략적으로 보시면 자, 시기에 따라서 그 흐름이 나뉠 수 있다라고 보는데요. 보시면 2017년도 7월 요때까지는 자, 화성시 같은 경우에는 꾸준하게 상승을 했었습니다. 자, 그런데 요 시점부터 보합 상태로 가게 되죠. 자, 그러면 요 시점에 어떠한 이슈가 있었길래 이러한 현상이 나타날까요? 라고 해서 조사를 해봤습니다. 자, 8월 2일에 정부에서 강력한 부동산 대책을 내놨었죠. 자, 여기 뭐 세부적으로 들여다보면 동탄 이신도시가 조정 대상 지역에 포함이 됩니다. 그렇다고 하니 그래서 가격 상승이 일시적으로 이제 멈춘 거죠. 멈춰서 보합 상태로 쭉 갑니다. 자, 다음으로 자, 요 즈음에 어떠한 일이 있었을까요? 예. 10월 24일에 뭐 여러 가지 대책이 중간에도 뭐 조그맣게 발표가 됐었는데 사실 중요한 건을 말씀을 드리면 10월 24일 날 정부에서 가계부채 종합 대책을 발표를 합니다. 이제 신 DTI, DSR 규제를 적용을 하는데 자, 이 요지는 이제 앞으로 주택을 매매를 할 때 좀 더 까다롭게 그러한 그 개인의 재정 상황을 보겠다라는 거죠. 그래서 대출이 이전보다 더 어려워지도록 그런 정책을 만든 거죠. 그렇다 보니까 자, 10월 24일 날 발표가 난 후에 보시면 가격이 떨어지게 됩니다. 화성시 같은 경우에요. 그래서 제 생각에는 아마 요때부터 이제 그 다주택자들이 생각을 많이 하지 않았을까 싶어요. 자, 일단은 8월 2일 날 강력한 부동산 대책이 나왔는데 좀 지켜보자 라고 했는데 자, 10월 24일 날 더 추가적인 강력한 대책이 나왔죠. 그러니까 그 돈줄을 옥죄게 되다 보니까 이때 여력이 안 된 뭐 다주택자나 뭐 실거주자들을 희망하는 사람들은 많이 포기를 하게 되지 않았을까 싶습니다. 그래서 뭐 물량을 어느 정도 정리를 하지 않았을까 싶은데 그래서 가격이 이렇게 떨어지게 되겠고 자, 그 다음에 12월 13일 작년 12월 달에 임대주택 활성화 방안을 내놓게 되는 거죠. 그래서 다주택자들은 빨리 임대주택에 등록을 하시라라고 정부가 이제 대책을 활성화 방안을 내놓습니다. 근데 사실 이면을 보면 그
물론 이제 세금 혜택이 있긴 하지만 그런 부분들이 혜택으로 이제 다가오시는 분들은 이제 임대주택을 그러니까 올해 4월 1일까지 1일 전까지는 등록을 해야 되는 거죠. 그래서 이러한 굵직한 일련의 부동산 종합 대책들이 발표가 됩니다. 자, 그런 상황에 따라서 자, 화성시 같은 경우에는 자, 작년 12월 달까지 그러니까 10월 24일을 기점으로 해가지고 가격이 떨어지게 됩니다. 그러면서 자, 올해 이제 뭐 2월 달부터 가격이 반등을 하죠. 자, 화성시는 가격을 반등을 하고, 그럼 주변 지역은 어떻게 되었을까요? 자, 수원도 보면 수원은 자, 이러한 종합 대책에는 아랑곳하지 않고 꾸준히 상승을 하고 있습니다. 물론 이제 요 구간은 일시적으로 숨 고르기 구간이 되겠는데, 자, 올해부터는 계속 상승을 합니다. 자, 근데 이러한 그 수원시의 가격을 리딩하는 데는 어딜까요? 광교 신도시죠. 광교 신도시. 자, 광교 신도시를 필두로 해서 수원 지역 전체적인 가격이 상승을 하고 있습니다. 자, 반면에 자, 용인 같은 경우 어떨까? 용인 수지 같은 경우에는 그동안 쭉 보합 상태로 갔다가 이제 그 정부의 가계부채 종합대책 이후로 약간 하락을 했었습니다. 그러다가 보합 상태로 가다가 자, 11월 12월 달에는 숨고르기를 하다가 자, 올해 1월부터 급격하게 상승을 하게 됩니다. 자, 그 상승률을 보면 어마어마하죠. 근데 사실 수지뿐만 아니라 다른 지역을 좀 더 이제 눈여겨보면 뭐 분당뿐만 아니라 그 위의 지역, 과천 지역, 그 다음에 서울 지역 상승세가 더 높죠. 자, 그런 걸 본다라고 하면 이제 목이 말라가지고 잠시 음료수를 좀 마시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럼 여기 보시면 이제 수지 같은 경우에 2월 달부터 상승폭이 급격하게 높아졌었는데, 사실 그 전에 뭐 서울은 강남을 중심으로 해서 엄청 많이 올랐었고 분당도 아직까지 그 상승 추세를 늦추지 않고 있습니다. 과천도 그렇고, 그 다음에 다음으로 이제 그러니까 분당이 많이 오르다 보니까 수지 같은 경우에 분당 지역에 못 들어가신 뭐 실거주자 분들 혹은 투자자 분들이 많이 몰리는 것 같습니다. 최근에 이제 수지 지역 부동산 상황을 모니터링 해보면 그런 사항들에 대해서 많이 좀 설명이 됩니다. 그래서 분당 대비 상대적으로 저평가돼 있다 보니 우선적으로 이제 투자자들이 몰렸었겠죠. 그리고 실거주자들이 가세를 하면서 급격한 상승 흐름을 보입니다. 수원 같은 경우에 이제 뭐 광교 신도시에 대해서는 그러한 뭐 주변 지역에서 투자자뿐만 아니라 실거주자들이 많이 몰려가지고 지속적인 상승 흐름을 보였었고요. 그 다음에 화성시 같은 경우에 동탄 신도시가 주요하죠. 동탄 신도시가 제가 볼 때는 이 지점이 거의 바닥이지 않았을까 싶습니다. 단기적인 바닥이었고요. 자, 지금 그래서 제가 이제 이렇게 동영상을 찍는 이유도 이제 그런 사유인데, 자, 바닥을 확인하고 지금 고개를 들지 않나 싶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러한 상승 흐름에 대해서 눈여겨보고 앞으로도 계속적으로 지속 관찰을 해야 된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자, 반면에 안산 같은 경우에 아직까지도
이 하락 흐름에 대해서 벗어나지를 못하고 있습니다. 자, 그 정부의 강력한 대출 옥죄는 정책 이후로 뭐 대다수 지역은 사실 하락을 했었는데 안산 같은 경우에 그 하락 흐름을 아직까지도 벗어나지 못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자, 그래서 물론 이제 안산도 어느 시점부터는 이러한 흐름을 따라가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합니다. 반등하는 시점이 나오겠지요. 근데 이제 우선적으로 이제 눈여겨 볼 것은 제가 볼 때는 그 경부선 축으로 해서 지금 현재 흐름이 분당, 수지, 다음으로 화성으로 올라온 게 아닌가 싶습니다. 자, 이후에 그래서 거래량과 그런 것들을 종합적으로 한번 들여다볼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자, 그래서 화성시 전체의 주택 거래량 추이를 한번 조사를 해봤습니다. 2017년도 2월부터 2018년도 2월까지의 모습입니다. 여기 이제 아파트뿐만 아니라 이제 다른 주택들까지 다 포함이 된 거고요. 보시면 파리 대책 뭐 전까지는 일반적인 흐름을 보여줬었죠. 2017년도 2월부터 6월까지 거래량은 꾸준하게 상승을 했었습니다. 그 다음부터 이제 8월달까지는 약간의 좀 그 보합 상태였는데 그 이후에 파리 대책을 맞아서 거래량이 급감을 하죠. 거래량이 이제 급감을 하게 됩니다. 그러면서 작년 12월 달에 임대주택 활성화 방안 그 마지막 주택 종합 대책, 부동산 종합 대책의 이제 방점을 맞이한 이후로 보시면 거래량이 뭐 그 소폭으로 보일 수도 있겠지만 반등을 하게 됩니다. 근데 이 이면을 한번 들여다보면 아파트 거래량을 보면 12월 달 대비해서 1월 달에 나름 큰 폭으로 반등을 하게 됩니다. 그 다음에 2월 달도 반등하는 모습을 보였고요. 자, 사실 1월, 2월 달 사실 부동산 시장에서는 비수기에 해당되는 시기인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러한 그 큰 폭의 반등을 보여줬다라는 것은 중요한 시사점을 보여주지 않나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제 3월달 이후에 거래량을 한번 나중에 한번 더 조사를 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만은 전체적으로 봤었을 때 이미 그 중요한 강력한 부동산 대책 이후로 부동산 거래량이 지금 증가를 하고 있다. 추가적으로 나올 대책은 사실 뭐 보유세 정도가 되겠지만 그거는 사실 쉽게 적용하기는 어려울 것 같습니다. 뭐 이거는 연관된 많은 사람들이 있기 때문에 쉽지는 않을 것 같습니다. 하여튼 그런 상황이고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참 주의 깊게 한번 관찰을 해볼 필요가 있다라고 생각합니다. 자, 그래서 보시면 자, 화성시 전체의 주택 거래량을 보면 지난 1년간의 매매 거래량입니다. 11,490건. 자, 제가 앞장에서도 말씀을 드렸다시피 지난 1년간 그 화성시로의 순유입이 26,000 세대 정도 됐었죠. 자, 그 중에 실제 매매로 들어온 거는 11,500세대 정도 된다 라면 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럼 나머지는 뭐냐? 나머지는 그 임차죠. 임대 임차. 그러니까 매매 건수로는 한 11,500건 정도 되고 나머지는 그러니까 13,500건 정도는 뭐 전세나 월세 이런 거로 거래가 된 거라고 보면 되겠습니다. 뭐 잘 보시다시피 1년에 그 정부의 강력한 부동산 대책들에 따라서 이렇게 상당 기간 동안 시장은 냉각기를 가지게 됩니다.
그래서 작년 8월 달부터 12월 달까지 거래량도 많이 줄게 되죠. 이제 사람들이 나름 관망을 하면서 부정적으로 보게 되는 시기였었죠. 그런데 그러한 그 기간을 탈출해서 지금 현재 시장에 온기가 도는 것 같습니다. 이런 것들을 지표로 보여주는 게 사실 부동산 시장 소비 심리 지수죠. 부동산 시장 소비 심리 지수. 이게 보시면 한국감정원에서 최근에 이제 발표한 자료를 보면요, 사실 전국적으로 소비 심리 지수가 많이 좋아졌었습니다. 전국적으로 보면 작년 12월 달이 102.2였습니다. 근데 올해 2월 달에 110 상태로 호전이 된 거죠. 그러니까 100을 기준으로 본다라고 하면 평균 10% 정도 더 좋게 시장을 긍정적으로 보게 된 거죠. 경기도권을 보면 작년 12월 달이 100.5였습니다. 경기도권도 마찬가지로 바닥이었는데, 과거를 과거를 보면 2월 달에 111.4, 3월 달에 113.7, 4월 달이 114. 이건 작년을 말씀드리는 겁니다. 그 다음에 5월 달이 118.6, 6월 달에 117.3, 7월 달에 121.7. 자, 그 소비 심리 지수가 이렇게 꾸준하게 좋아졌었고, 마찬가지로 가격도 그때까지 지속 상승을 했었죠. 경기도권. 제가 이제 아까 보여드린 거는 이제 수원, 뭐 화성 같은 경우에는 2017년도 7월까지 가격이 상승을 했었습니다. 그러다 이제 파리 대책 이후로 소비 심리 지수도 꺾였는데요. 8월 달에 115.6, 9월 달에 111.6, 10월 달에 109.2, 11월 달에 104.8, 12월 달에 100.5, 12월 달에 최저치를 기록을 하게 됩니다. 그러다가 1월 달에 반등을 합니다. 109.8, 2월 달에 110.4. 그러니까 작년 여기 이제 보여드린 것처럼 주택 거래량 측면뿐만 아니라 소비 심리 지수도 작년 12월 달이 바닥이었었죠. 그리고 다른 모든 거래 지표들이 바닥 이후로 지금 상승을 하게 되는 상황입니다. 자, 여기까지 일단은 거래량까지 상황을 보여드렸고요. 다음으로는 제가 좀 말씀드리고 싶은 게 그러면 동탄 이신도시 향후 어떻게 될 것인가 라는 측면입니다. 자, 그런 측면을 설명드릴 수 있는 게 사실 발전 가능성이죠. 발전 가능성. 자, 동탄 이신도시 앞으로 어떻게 발전할 것인가 라는 부분을 좀 설명을 드리려고 하는데, 자, 그런 측면에서 일단은 동탄이 어떻게 생겨 먹었는지를 분석을 해 보겠습니다. 입지 분석입니다. 자, 그럼 동탄 신도시의 발전 가능성, 호재들은 어떤 것들이 있는지 한번 나름 정리를 해서 말씀을 드려볼게요. 우선적으로 광역 입지 분석입니다. 자, 동탄 신도시 같은 경우는 이제 화성시에 위치해 있고, 1신도시가 이미 기존에 입주를 했고요. 이제 2신도시가 2019년까지 입주를 하게 되면 거대한 동탄 신도시가 완성이 되는 거죠. 그 동탄 신도시 인구 규모를 보면 거의 60만 정도의 인구가 완성이 될 거로 지금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자, 그렇다라고 하면 안양시급만의 대형 도시가 경기 남부권에 탄생을 하게 되는 거죠. 자, 그러면 이 많은 인구들을 위해서 어떠한 인프라들이 들어올 것인지라도, 그게 이제 사실 중요한 호재죠. 어떤 인프라들이 세팅이 될 것인가. 자, 우선적으로 보시면
경부고속도로 축을 중심으로 해서 자 경부고속도로 선상에 동탄 신도시가 놓여 있습니다. 좌우로 나눠져 있는데요. 1신도시, 2신도시가 나눠져 있는데 현재로서는 경부고속도로가 지상화돼 있어서 뭐 1신도시, 2신도시 간에 접근성이 뭐 상대적으로 떨어지는 것처럼 보이는 현재는 이제 뭐 도로가 있긴 한데 사실 이 부분에 대해서 이 지상화되어 있는 부분을 지하화할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렇게 된다라고 보면 또 다른 호재가 되는 거죠. 사실 서울의 경부고속도로 지금 뭐 강남 쪽에 서초구를 양분하고 있는 그 구간에 대해서 지하화 계획이 현재 잡혀져 있고 또 이제 지금 현재 진행 중에 있는데 그것도 사실 대형 호재죠. 근데 동탄 같은 경우에 이미 이건 확정이 되어 있고 2020년도 이후에 완공이 될 예정입니다. 그렇다라고 보면 동탄 신도시가 굉장히 커지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이동이 더 쉬워진다라는 거죠. 제가 말씀을 드리는 거는 그렇고, 자 우선적으로 자 도로적인 측면에서 보면 도로망을 보면 현재 자 공부고속도로 있고, 자 봉담 동탄 간 고속도로도 있습니다. 이 봉담 동탄 간 고속도로가 이제 여기까지 이렇게 이미 있고, 자 여기서 이게 끝이 아니고 봉담에서 또 광명까지 민자 고속도로가 이미 놓여 있습니다. 그걸 따라 쭉 올라가면 동탄에서는 이 고속도로를 따라서 쭉 올라가면 광명까지 쭉 올라가게 될 수가 있는 거죠. 자 그래서 우측으로는 이제 동탄 IC가 여기 생기게 되는데 현재 공사 중에 있습니다. 이 제2 외곽 순환 고속도로가 이렇게 쭉 생길 예정입니다. 이게 쭉 올라가다 보면 경기도 이천시 하이닉스까지 연결이 됩니다. 그럼 나중에 완성이 되면 그 하이닉스에 거주하는 사람들도 여기 동탄역에서 살 수가 동탄에서 거주할 수 있게 되는 거죠. 동탄에서 하이닉스까지 뭐 거의 뭐 30분도 안 걸리죠. 자 그런 도로망이 뚫리게 되는 거고, 자 철도 교통 측면은 뭐 더 강력한 호재죠. 이미 동탄역에 그 SRT가 지금 현재 가능해서 동탄역에서 SRT 타면 강남 그 수서까지 15분이면 갑니다. 그러니까 향후에 또 GTX까지 생기게 된다라면 그런 고속 철도망이 두 개가 가능하게 된 거죠. 그렇다라고 보면 자 넉넉 잡고 20분 이내에 서울까지 갈 수가 있는 겁니다. 뭐 최근에 GTX 같은 경우에는 그 요금 체계까지 발표가 됐는데 3,000원 전후로 해서 굉장히 뭐 경쟁력 있는 것 같습니다. 나름 그 엠버스 타고 가도 사실 동탄에서 엠버스 타고 가도 서울까지 뭐 그 1시간 이내에 가게 되는데 이 SRT나 GTX를 이용하면 20분이면 가히 혁명적인 교통수단이 되는 거죠. 자 이것뿐만 아니라 지금 현재 인덕원 수원 복선전철에 대해서 얘기가 많이 나오고 있고 4월달이면 발표가 날 것처럼 지금 얘기가 되고 있습니다. 자 그것까지 발표가 되면 또 한 단계 또 이제 그 동탄이 좀 들썩일 것 같습니다. 이미 여기에는 이제 표시가 안 됐지만 그 트램 관련 법안이 통과가 되고 나서 지난 1월달, 2월달에 동탄에 있는 분양권 들의 많은 매수세가 몰렸었죠. 그래서 그것 사실 뭐 트램도 어느 정도 영향을 준 것 같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1월달, 2월달 거래량도 증가를 했었고 매매 가격도 상승하게 된 거죠. 자 그런 그 단기적인 부분도 있다는 걸 말씀을 드리고,
자, 이제 교통적인 측면에서 이제 말씀을 드렸고요. 그래서 동탄에서 그 일반적인 M버스를 타면 서울까지 강남까지 45분이 걸립니다. 자, 여기에서 현재까지 인천공항까지는 이제 1시간 정도, 이제 제2 외곽 순환고속도로를 이용하면 1시간 정도 걸리고, 나중에 이제 세종시, 현재로서 이제 세종시까지는 90분이 걸린 거죠. 경부고속도로를 이용하면. 근데 추후에 제2 경부고속도로가 생기게 되면 또 얘기가 달라지게 되는 거죠. 자, 다음으로 자, 이제 교통에 대해서 이제 간단하게 말씀을 드렸고, 자, 배후 수요, 그 직장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면 일자리. 자, 동탄 신도시를 주변으로 해서 삼성전자 대규모의 연구 단지들이 있습니다. 여기 이제 뭐 화성 반도체가 중심이죠. 화성 반도체, 기흥 반도체. 자, 삼성전자에 있어서 그 반도체 비즈니스는 어마어마하죠, 사실. 자, 그 중심이 여기에 있습니다. 삼성전자 연구단지. 자, 여기에 종사하는 임직원만 해도 어마어마하죠, 사실. 그 부분은 나중에 이제 말씀드려야겠는데, 이 직장인 수요가 뭐 동탄뿐만 아니라 뭐 수원 지역까지 걸쳐 있겠죠. 그렇지만 이 동탄 신도시가 현재 가장 많이 그 수요를 차지하고 있죠. 삼성전자 연구단지뿐만 아니라 이 우측에 여기 대기업 연구단지라고 표시가 되어 있는데, 여기에는 뭐 또 삼성의 다른 계열사들이 있죠. 삼성 SDI도 있고 많은 그 회사들이 있습니다. 그 다음에 여기 이제 그 동탄 이신도시 북쪽에 보면 동탄 테크노밸리가 현재 자리 잡혀져 있고 현재 입주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동탄 테크노밸리 그 규모적인 측면에서 본다라고 하면 판교 테크노밸리의 거의 2배죠. 2배죠. 자, 여기까지 일자리가 들어온다라고 하면 뭐 대단한 수요가 생길 것 같습니다. 뭐 이것뿐만 아니라 지금 현재 그 동탄 신도시 남서쪽에 이제 오산매 동탄 일반 산업단지가 있습니다. 이것도 일자리를 많이 가지고 있고요. 자, 이것뿐만 아니라 사실 여기 이제 그 행정구역상으로 평택에 들어가 있긴 하지만 그 LG 컴플렉스가 있습니다. LG 컴플렉스. LG 그 단지에서 동탄까지 15분 정도밖에 안 걸립니다. 이게 이제 동서대로 그 여기 이제 동탄 대로가 있는데, 동부대로죠. 죄송합니다. 동부대로가 있는데 이 동부대로를 타고 바로 갈 수가 있습니다. 그 LG 컴플렉스까지. 거의 뭐 15분 정도 걸린다라고 보면 되니까 사실 주변에 그 일자리가 굉장히 많이 있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자, 그래서 호재 정리를 하면, 자, GTX 철도적인 측면입니다. 철도 동탄 삼성 간에 2021년도 12월 달에 그 완공 예정입니다. 이게 GTX A 노선이죠. 그 다음에 삼성에서 파주 구간이 2023년도 12월. 사실 동탄 입장에서는 뭐 요거만 완공이 돼도 뭐 굉장한 호재죠. 자, 다음으로 인덕원 동탄 간 복선 전철은 4월 달에 지금 현재 고시 예정에 있습니다. 그렇게 되면 고시가 되고 나서 이제 설계 예산을 반영을 하고 19년도에 설계에 들어가서 20년도에 착공을 하게 되겠죠. 그래서 2025년도에 준공 계획에 있습니다. 자, GTX가 들어오고 인덕원 동탄 복선전철이 다음에 예정이 되어 있습니다. 그 다음에 여기 이제 동탄 신교통수단 트램인데요. 그 이미 그 철도 교통 계획상으로는 1신도시 2신도시 계획이 반영되어 있습니다. 문제는 이제 국토교통부에서 이제 타당성을 검토하고 있고,
검토인데 검투로 돼 있네요. 검토 중에 있고, 일단은 경기도권역에서는 동탄이 가장 우선적으로 검토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아까 이제 KTX가 이제 말씀을 드렸었는데, 요거 이제 KTX 그 노선이 이제 평택에서 오성 간에 두 개의 노선이 이제 두 개의 레일이 더 놓이게 되면 이제 현재 SRT 배차 간격이 1.5배로 이제 증차가 예상이 됩니다. 더 이제 빈번하게 왔다 갔다 할 수가 있는 거죠. 자, 그래서 현재 이러한 그 철도 교통 호재들이 2021년 되면 이제 가시화가 될 거로 보여지고, 이제 계획상으로 보면 이제 사람들이 뭐 그런가 보다라고 생각하시는 분들도 있는데, 2021년도 되면 이제 많은 것 이제 완공이 되고 또 착공이 되고 해서 2023년도면 거의 마무리가 될 거로 지금 현재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이제 다음으로 이제 앞에 도로망에 대해서 이제 말씀드렸었는데, 정리를 하자면 이제 경부고속도로 직선화면 이제 광역 비즈니스 컴플렉스 구간 지하화, 그러니까 2020년 6월까지 예정이 되어 있고 현재 공사 중에 있습니다. 그 다음에 남사 IC 및 국지도 84번 도로 연결 사업이 6월에 예정되어 있고, 제2 외곽 순환 고속도로 2020년 6월 예정에 있고, 자, 아까 말씀은 안 드렸는데 기흥 IC 접속로 부분을 입체화해서 확장을 할 겁니다. 그래서 2021년도 상반기 예정이 되어 있는데, 자, 기흥 IC 주변에 그 기흥 롯데 프리미엄 아울렛이 들어올 거고요. 그 다음에 이케아가 현재 부지가 잡혀져 있습니다. 자, 그것까지 이제 완공이 된다라고 하면 상업시설들이 거기 들어오게 되죠. 그러니까 교통망을 확충을 안 할 수가 없는 거죠, 그쪽에. 그 다음에 제2경부고속도로가 순차적으로 완공이 될 예정입니다. 이 부분은 이제 국책사업으로 정부에서 힘을 들여서 지금 빨리 진행하려고 하고 있죠. 왜냐하면 경부고속도로가 이미 포화가 됐고 고속도로 기능을 제대로 못하고 있기 때문에 이제 제2경부고속도로를 빨리 놔야겠죠. 자, 이 부분도 사실 언급은 안 됐었는데 동탄에서는 호재입니다. 자, 그 다음에 용서고속도로 경부고속도로 간에 JC를 신설을 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동부대로 아까 이제 말씀드렸는데 오산구간 연속화 공사. 자, 이 부분까지 완공이 되면 현재 공사 중에 있는데 뭐 그 평택 북쪽에 있는 LG 공장에서 그 동탄까지 접근성이 더 좋아지겠죠. 자, 그래서 일자리 교통 부분에 대해서 저 언급을 했었는데, 자, 상업시설을 이제 간략하게 말씀드리면 뭐 호재들이 많아가지고 사실 일신도시 그 시범 단지 내에 지금 현재 현대백화점몰이 터가 잡혀져 있고 2018년도 올해 10월달에 본격적으로 공사를 시작할 예정입니다. 그래서 2010년도 2년 후에 완공이 될 예정입니다. 그 규모적인 측면에서 보면 판교에 있는 현대 백화점보다 조금 더 규모가 큽니다. 5.1만 평. 여기 이제 그 현대 백화점 몰이 들어오고 여기에 이제 또 다른 그 이제 호텔급 대형 건물이 이제 들어오는 거죠. 다음으로 이제 롯데 백화점이 이제 동탄 이신도시 내에 동탄역 바로 옆에 들어오게 되죠. 그것도 2021년 5월 완공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동탄 제2동탄 이제 북쪽에 그러니까 행정구역상 기흥인데요. 북동탄 인접해서 롯데 프리미엄 아울렛하고 이케아가 들어오게 되어 있습니다. 자, 그러니까 뭐 쇼핑할 때가 많이 생기는 거죠. 대형 백화점이 2개 들어오고 프리미엄 아울렛도 들어오고 이케아까지 들어오고
뭐 살기 좋아지게 되는 거죠. 자, 다음으로 호재가 많이 있어가지고 뭐 환경적인 측면에서 공원들, 뭐 호수공원이 있고요. 그 다음에 여울공원이 있는데 요거는 그냥 간략하게 이미지만 넣어놨습니다. 나중에 한번 와서 보시면 현재 공사 중에 있는데 완공이 되면 되게 좋아지겠죠. 이제 여울공원은 저 이제 가서 봤는데 좋더라고요, 굉장히. 자, 그래서 나름 현재 동탄 신도시의 상황에 대해 설명을 드렸고, 그 향후에 어떻게 될지에 대해서 나름 이제 의견을 드리면, 자, 지금 제가 볼 때는 2018년도 동탄 진입은 상당히 좋은 시기인 것 같습니다. 거래량뿐만 아니라 소비 심리도 이제 바닥을 찍고 지금 현재 반등하는 시점이고, 호재는 계속적으로 이제 진행이 되고 있고, 완성은 23년, 24년, 25년 이제 시점을 목표로 계속 진행이 되고 있죠. 그 다음에 경부 고속도로 축으로 해서 동탄 동탄이 아니죠. 분당부터 해서 그러한 흐름들이 내려오고 있습니다. 동탄까지 지금 현재 온기가 지금 올라오고 있고, 지금 2018년도 입주 물량이 소화가 된다라고 하면 2019년도 입주 물량은 그렇게 많지가 않기 때문에 그 이후에는 굉장히 긍정적인 흐름을 보여줄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다시 한번 저는 사실 개인적으로 2018년도가 굉장히 중요한 해라고 보여지고 있고, 동탄 같은 경우에 굉장히 관심을 많이 가지시고 타이밍을 잘 맞춰서 실거주자뿐만 아니라 투자자분들 같은 경우에 잘 생각을 해서 진입을 하는 게 어떨까 싶습니다. 자, 왜냐하면 신도시 같은 경우에 이제 살기가 좋죠. 저도 지금 현재 이 신도시 지역에 대해서 일부 투자를 했고, 향후에 이제 입주를 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동탄에 대해서 굉장히 관심이 많고, 많은 분들이 지속적으로 관심을 가지고 지켜봐 봤으면 합니다. 자, 이상 나름 제가 정리를 해서 알려드리는데, 추후에 좀 더 좋은 동영상으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좋아요와 구독하기 잊지 마시고 좀 이렇게 눌러주시면 좋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